네, 이번에 살펴볼 팀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지난 시즌에 지구 2위로 마무리를 했었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였는데,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5할 승률을 찍었다는 것, 이것은 라이언스에게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댄 캠벨 감독이 이제 올해 3년차 시즌을 맡게 되는데, 댄 캠벨 감독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좋지 않나.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적이 좋아지는 팀들,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들에게는 항상 이제 그 선수단의 유출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 유출도 굉장히 큰 문제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일단 핵심 코칭 스태프들을 모두 지켰다. 이 부분부터 좀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런 시즌 프리뷰를 할 때 각 지구 성적의 이제 역순으로 순서를 뭐 하곤 하는데 음. 그린베이를 디트로이트보다 먼저 했어요. 그게 네. 아마 저희가 올어바웃 NFL을 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나. 네,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그 정도로 라이언스가 좀 약진을 했던 플레이오프 진출엔 실패했지만 정말 저도 이 약체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것들을 얻어냈던 시즌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 네. 말씀해주신 이제 코칭 스태프 중에 역시 벤 존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제러드 고프 살리기 프로젝트를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음. 보면 거의 회생 불가가 아니냐. 결국에는 뭐 계약 기간만 좀 채우다가 결국 라이언스도 고프를 보내고 새로운 쿼터백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음. 그거를 이 댄 캠벨 감독과 벤 존슨 오페시브 코디네이터가 이제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다른 팀의 감독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루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라이언스와 동행을 좀 이어가기로 했고, 사실 시즌 전만 해도 뭐 오펜시브 라인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경쟁력이 있는 뭐 쿼터백이나 스킬 플레이어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공격진을 데리고 득점 5위, 전진 야드 4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사실 이 벤 존슨 코디네이터의 어떤 능력, 역량을 그대로 증명해낸 데이터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 벤 존스 코디네이터가 남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가장 기뻐할 선수도 아마 뭐 제로드 고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제 제로드 고프가 주전 쿼터백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로드 고프가 마지막으로 반짝반짝 빛났던 시즌이 언제였냐? 2018년에 그때 이 패트릭 마홈스와 함께 NFL 역사상 최고의 슛아웃 경기를 펼쳤던 그 시즌 이후로는 사실은 고프가 타드 걸리의 부상과 이제 맞닿으면서 본인의 성적도 계속해서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매튜 스태포드와 트레이드가 되면서 이 라이언스로 건너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고프가 라이언스로 건너와서 또 좋은 코칭 스태프를 만나고 지난 시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고프로서는 사실은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시즌의 기록 보면 4,400야드가 넘는 패싱 야드, 그리고 29개의 패싱 터치다운, 이게 다 리그 6위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로드 고프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맞습니다. 6위가 맞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324번 연속 인터셉션 없이 이제 패스 시도를 했던 그런 기록도 만들어냈을 만큼 운영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좀 빛났던 시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야디지와 터치다운이 모두 6위 기록이었으니까 폭발력의 안정감까지 우리가 알던 고프와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해주신 324번의 그 기록도 중간에 고프가 인터셉션을 던져서 끝난 게 아니라 시즌이 끝나서 일단은 뭐 음.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뭐 고프가 첫 번째 인터셉션을 언제 던질지는 모르겠으나 어,
뭐 두 시즌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록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올해 요 내년까지 그 캡스페이스를 한 연평균 3,100만 달러 정도 지금 잡아먹는 계약이 남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난 시즌 정도의 활약을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다면 글쎄요, 저는 오히려 좀 싸게 느껴지는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저 정도 성적 내는 쿼터백 다 4천만 달러, 5천만 달러 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음, 때문에 연평균 3,100만 달러면 선녀입니다. 그러니까 고프가 이제 그 활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음. 이제 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 네, 그만큼 고프의 지난 시즌 활약이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다만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라이언스를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더 경계를 하고 오겠죠. 벤 존슨 코디네이터의 좀 창의적인 스킴 그리고 살아난 고프 이제 우리가 만만히 봐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모든 팀들이 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뭐 일종 이제 필름도 이제 남아 있고 이제 이런 상대 분석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이겨내면서 지난 시즌만큼의 폭발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네. 그 부분까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제로드 고프가 NFL 무대에서 주전 쿼터백으로서의 생명이 더욱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 서포팅 캐스트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에 1,600 러싱 야드를 합작했었던 이 넘버 원, 투 러닝백 자말 윌리엄스와 디안드레 스위프트가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좋아. 왜냐면 그 베어스에서 앞서 떠났다고 말씀드렸던 데이빗 몽고메리가 라이언스로 건너왔고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2번으로 자미르 깁스라는 러닝백을 또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깁스만 제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FA 시작이 열렸던 3월에 자말 윌리엄스를 떠나보냈지만 같은 날 이제 몽고메리와 3년 1,800만 달러 계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전력 누수를 좀 최소화했고 드래프트 이제 1라운드 날 자미르 깁스를 뽑으면서 그럼 스위프트까지 3명을 보유할 계획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했지만 결국 이제 드래프트 이후에 스위프트를 떠나보내면서 몽고메리와 깁스 이 두 명의 체제를 좀 갖추기로 한 라이언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이제 기존에 있던 자말 윌리엄스 같은 좀 폭발적인 파워를 기반으로 한 러닝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러싱과 리시빙 모두 좀 활용할 수 있는 이 듀얼 스렛 유형의 러닝백들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동안 베어스에서 뛰었는데 매년 1000 스크리미지 야드 이상을 기록했던 좀 뭐 검증된 베테랑, 계산이 서는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깁스 같은 경우도 이제 NFL에 데뷔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당연히 뭐 확실한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깁스가 이제 구단의 기대치만큼만 해줄 수 있다면 오히려 러닝백진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도 되면서 고프의 패스도 좀 받아줄 수 있는 보조 옵션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에서는 그 예전에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었던 마빈 존스 주니어가 1년 계약을 맺으면서 진짜 3년 만에 라이온스로 돌아오게 됐고 여기서 이제 그 제츠에서 2라운드에 뽑았었던 덴젤 밈스 선수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뎁스를 좀 채워 넣은 라이언스가 되겠고 지난 시즌에 1라운드 픽으로 뽑았었던 제이미스 윌리엄스 선수가 지금 그 도박 관련 이슈로 인해서 이제 첫 6경기를 뛰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시즌에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인해서 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고 이번 시즌 또 징계로 6경기를 뛰지 못하게 됐는데 참 뭐 부상이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런 그 오프필드 이슈는 좀 라이언스로서는 그래도 이 선수가 1라운드임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스의 뭐 커리어를 좀 살펴보면
드래프트 이전부터 이제 큰 부상을 안고 있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당시 받았던 평가보다는 픽이 좀 내려왔고, 라이언스가 이 선수를 상당 기간 못 쓸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이제 낚아챌 정도로 이 선수의 재능에 대해서만큼은 뭐 라이언스를 포함해서 모든 구단이 좀 인정을 하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즌 결과적으로 뭐 게럿 윌슨 같은 리시버들 뜨기는 했지만 그러한 선수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이 제이미슨 윌리엄스였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을 뭐 대부분 날린 것은 라이언스의 이제 계산 하에 있었던 뭐 일이라고 한다면 이번 그 도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사실은 좀 계산에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라이언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이라는 이제 확실한 넘버원 리시버가 있고 뭐 지금 마빈 존스라든가 덴젤 밈스 뭐 그 외에도 뭐 팀에 남아있던 이제 여러 로테이션 멤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이미스 윌리엄스가 최소 넘버 투 리시버 역할을 시즌 처음부터 해주기를 좀 기대했던 라이언스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 플랜이 처음부터 좀 꼬이게 된 거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쪽은 그 지난 시즌 중간에 TJ 허킨슨 선수를 트레이드로 보냈잖아요. 그 이후에 브록 라이트 선수가 이제 주전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올 시즌도 풀타임 선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펜시브 라인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PFF 기준 이제 리그 5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주전 선수들이 그대로 계속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했었던 이 라이트 가드 할라플리버티 바이타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복귀를 할 예정인데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죠. 음. 이 오펜시브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언스가 항상 자랑하던 이제 크루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라이언스의 지난 시즌을 돌이켜 보면 이렇게 고프도 잘해주고 뭐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 뭐 러닝백들 오펜시브 라인 다 좋았는데 왜 플레이오프를 못 갔을까? 음, 결국에는 이제 빈약한 수비가 좀 발목을 잡았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네. 빈약했던 수비 쪽에 이제 좀 많은 변화를 가져갔던 라이언스였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미르 깁스가 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뭐 저도 이제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1라운드 12번 픽을 수비에 좀 썼다면 어땠을까? 네. 그리고 차라리 다른 FA 시장에 나와 있는 러닝백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위프트를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선택지들을 통해서 러닝백 진이 뭐 다소 좀 약화가 되더라도 수비 쪽에 조금 더 역점을 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들더라고. 이게 이제 다 제프 오쿠다 때문이다. 저는 예. 왜냐면 그 전에 그 데리우스 슬레이라는 걸출한 코너백이 있는 정말 리그 최고의 코너백이었잖아요. 이 선수를 이제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를 메우겠다라고 하면서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야심차게 뽑았던 선수가 바로 제프 오쿠다였는데 완전히 폭망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앞두고 또 트레이드로 보내버렸는데 이 선수 때문에 아마 1라운드에서 또 그 수비 선수를 뽑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프런트 세븐 쪽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성공적인 데뷔를 했었던 에이단 허친슨 위주로 좀 뭐 재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라운드 전체 18번 픽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오와 출신의 미들 라인베커 잭 캠벨을 추가한 것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해야겠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그 여기 뭐 있어요. 내용이 있어. 음. 이 부분은 이제 그 지난 시즌 그 리그 30위에 그쳤었던 런 디펜스를 개선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 그 허용했던 러싱 시도당 야드를 보면 5.22 야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묻지마 러싱하면 이게 퍼스트 다운이 갱신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이게 평균의 함정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수치상으로 그 정도에 준하는 러싱을 이제 허용을 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왜냐면 해서는 사실 뭐 수비를 거의 무실점으로 막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네. 이게 5.2냐 되니까 서드 다운까지 안 가도 세컨 다운에서 이미 퍼스트 다운이 갱신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모자랐다? 평균의 함정이니까. 이제 만약에 한 4야드 4야드 갔다. 어쨌든 그 다음 서드 다운에서 묻지마 러싱 했을 때 퍼스트 다운이 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좀 개선이 필요했다라고 팀 내에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 선수가 이제 그 2022년에 그 만장일치로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을 정도로 어 대학 무대에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거기다가 대학 최고의 라인베커에게 주어진 상까지 수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지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지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음.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 포지션이 아닌 거에 대한 팬들은 아쉬움을 나타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팀의 현재 로스터 구성하에서 가장 좀 개선이 필요하고 좀 수혈이 필요했던 포지션을 잘 영입했다라고 저도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피지컬도 아주 훌륭하고 이 갭을 막아내는 틀어막는 그런 능력들이 아주 뛰어난 선수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선에 에이단 어치슨 그리고 이선에 이 잭 캠벨의 젊은 듀오가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면 라이언스 프런트 세븐의 좀 업그레이드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세컨더리 쪽을 정말 손을 많이 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프 오크다를 펠컨스로 보냈습니다. 뭐 저는 이제 5라운드 픽 하나를 받아온 것만 해도 라이언스가 승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뭐 거기다 이제 기대에 못 미쳤던 마이크 휴즈도 이제 잡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이 세컨더리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이제 생길 것을 좀 예고를 했었는데, 캐머런 서튼과 3년 3,3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영입을 했고, 나이너스에서 뛰었던 임매뉴얼 모슬리 선수를 또 1년 600만 달러 계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주전 코너백 듀오를 형성을 했고, 어, CJ 가든 존슨 선수를 또 1년 65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이 선수는 또 다양한 포지션을 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로스터의 뎁스는 확실히 좀 좋아졌다. 뭐 퀄리티도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쿼터백진만 좀 뭐 제대로 어, 돌아갈 수 있다면 라이언스 수비는 좀 한층 더 안정감을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워낙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비가 한 리그 평균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좀 도전할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결국에는 이제 상대 평가잖아요. 모든 스포츠라는 게. 근데 이제 지구내 경쟁이 그렇게까지 지금 치열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지구 2위에 와일드 카드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대감이 리그 사무국이나 방송사들도 좀 공감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이번 시즌 개막전에 디펜딩 챔피언 칩스의 상대로 낙점된 것이 바로 이 라이언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상대가 칩스다. 아, 그러니까 이제 디펜딩 챔피언은 늘 개막전을 이제 배정을 받는데 그 상대 팀을 이제 고르는 과정도 사실 굉장히 저는 뭐 까다롭게 이제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칩스, 그렇긴 하지만 그 이번 일정 중에 칩스를 만나야 되는 일정이었고, 저는 온전히 라이언스 때문이다.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음, 라이언스가 글쎄요. 올 시즌에 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만 아직은 좀 섣부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칩스가 상대를 해야 될 팀은 이미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정해져 있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 17번의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을 이 윅 원, 그러니까 리그 전체 음, 개막전에 배정할 것인지는 뭐 방송사나 리그 사무국의 이제 권한인데, 네. 글쎄요, 저는 라이언스가 뭐 당장 칩스를 이길 수도 있는 팀이어서 뭐 배정했다까지는 저도 뭐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좋은 게임을 할 수 있고 이제 흥미를 유발하는 팀이라는 거에서는 좀 선택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이유 정도까지는 이 라이언스가 충분히 어필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사실 지난 시즌 이 17주 차에 마지막 이제 패커스와 라이언스의 그 프라임 타임 게임이 이제 18주 차죠. 18주 차에 이제 배정이 됐었는데
이제 그거는 17주 차까지의 경기 결과를 보고 뭔가 좀 플레이오프 이슈가 있는 경기를 이제 늘 마지막에 배치하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배정이 될 거고 시즌 전에 배정됐던 프라임타임 게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팀이 받는 이 떨스의 나이 풋볼마저도 좀 외면에 당했던 그런 라이언스였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 늘 라이언스가 관행적으로 치르는 추수감사절 경기를 제외하더라도 개막전을 포함해서 네 번의 프라임타임 배정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라이언스에 대한 기대감, 어떤 흥미로운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팀이다라는 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라이언스가 지금 2016년 이후에 첫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고 1991년, 그러니까 지금 30년도 더 된 이 플레이오프 승리에 지금 굉장히 좀 목말라 있거든요. 디트로이트의 모든 팬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업에 좀 도전하는 시즌이 될 것이다. 네, 음, 그래서 저도 뭐 리그 32개 팀을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특히 이 라이언스는 조금 더 주목해서 지켜보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동물원 같은 데서 보면 이게 새끼 호랑이나 새끼 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양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본인들이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라는 걸 이제 증명해야 되는 시즌이 된 것 음, 같습니다. 과연 이제 라이언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올 시즌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